이어지는 시간 이슈 돋보기입니다.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에게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기업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어떤 법안인지 업계에 미칠 영향은 또 무엇일지 살펴봐야겠죠. 관련 내용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1월 27일입니다. 어제부로 중대재해법이 시행이 됐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입니까? 일단 이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자, 그러니까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더 형사처벌을 조항을 대폭 강화해서 사업자와 경영 책임자에게 직접적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예. 여기에 이제 중대 재해는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나 혹은 전치 6개월 이상의 부상자가 2명 이상, 또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를 이야기하고요. 네. 적용 범위는 5인 이상 사업자에 적용이 되는데 일단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간 유예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처벌 내용을 보면 네. 굉장히 강화됐어요. 경영 책임자인 경우 1년 이상 징역 1년 이상 징역에 10억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법인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건설 현장에서 그동안 사고가 종종 일어났죠.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광주에서 발생했던 외벽 붕괴 사고로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비난 여론이 폭발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일들을 당연히 예방하겠다는 취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그 시행 첫날에 이것이 처벌보다는 예방에 방점을 두었다는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일단 계기가 된 게 말씀하셨던 지금 광주 그 사고는 이미 이제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 벌어졌는데 굉장히 우려되는 어떤 상황 속에서 광주에 이 외벽 사고가 나니까 사실상 이 법이 필요하다 이런 분위기가 좀 확산되고는 있어요. 네. 이 법은 원래 2017년도에 정의당의 노회찬 고인이 된 노회찬 의원이 발의를 해서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법안이 있습니다. 재기업 처벌법인데 이 법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이제 개원이 되자마자 정의당이 1호 법안으로 이 중대재해법을 지금 발의를 했어요. 일단 가장 큰 계기가 된 건 2018년입니다. 네. 2018년에 기억하시다시피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안타까운 사고였죠. 한국발전기술의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김영균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숨진 사고인데요. 네. 발생한 지 4시간 만에 이 발견이 됐지만 발견된 이후에도 어떤 이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4시간 동안 또 계속 조업을 해서 국민들의 분노를 야기한 그런 사건입니다. 네. 일단 말씀하셨듯이 이 예방을 하자, 즉 안전수칙을 어기는 그런 것이 너무 당연시됐던 기업 문화에 좀 경종을 울리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그런 법안입니다. 네, 이렇게 취지는 좋습니다. 이렇게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서 다수의 건설사들이 그런데 눈치 싸움을 한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처벌 대상 1호가 되어서 불명예스럽게 첫 판례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국내 주요 건설사와 현장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현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지금 우려스럽다라는 그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이유는 일단 말씀하셨듯이 1호로 걸렸을 경우 시범 케이스로 굉장히 엄하게 그런 다스려질까 이런 어떤 공포가 확산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방의 중소기업이라든지 또는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사라든지 이런 업종은 아예 조업을 중단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으니까 연휴 이전에 공장을 하루라도 더 돌려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 아예 연휴 이전부터 해서 한 열흘 이상 조업을 중단하겠다라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일단
지금 현장에서 우려하는 건 이겁니다. 사고 발생했을 경우 너무 징벌적이다는 겁니다. 이 법안 이름에 처벌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방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아예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에요. 이 법의 풀 네임이. 그러니까 너무 징벌적이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거예요. 네. 범위만 있지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정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현장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하라. 뭐 이런 어떤 대답이 와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결국은 일단 고의 없는 그런 중대재해 면책 규정도 좀 들어가야 되고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달라라는 게 업계의 목소리입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내용 정리해 봤는데요. 법 취지대로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면 처벌을 우선시할 게 아니라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해서 법 체계를 정비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